하늘은 위에 있으므로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으므로 그 빛이 누렇다.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도 커서 끝이 없다. 즉, 이 세상이 매우 넓음을 뜻한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점점 기울어진다. 성좌가 해와 달과 같이 넓게 벌려져 있다. 차가운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듯이 사철이 바뀐다.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그것을 저장해 둔다. 1년에 24절기 나머지 시각을 모아서 윤달로 해를 정했다. 율과 연은 천지간의 양기를 고르게 하나니 율은 양이요 연은 음이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냉기를 만나서 비가 된다. 즉 천지간의 자연 기상을 뜻한다.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되고 밤기운이 풀잎에 물방울처럼 이슬을 이룬다. 금은 요수에서 난다. 요수는 중국의 지명이다. 옥은 곤강에서 난다. 곤강은 중국의 산 이름이다. 고걸이라는 칼이 있다. 이 칼은 구야자가 만든 조나라의 국보이다. 구슬의 빛이 낮과도 같으므로 야광이라고 일컫는다. 과실주에는 오얏과 봇의 진미가 우뜸이다. 나물 중에는 겨자와 생강이 제일 귀중하다.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맛도 없고 맑다. 비늘이 있는 고기는 물속에 잠기고 날개가 있는 새는 하늘을 난다. 용, 스승, 불, 임금이란 버키씨는 용으로서 신농씨는 불로서 기록하였다. 소호는 새로서 벼슬을 기록하고 황제는 인문을 급유했으므로 인황이라 하였다. 버키씨는 창밀이라는 자를 시켜 새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에 옷을 입게 하니 황제가 의관을 지워 둥분을 정하고 의의를 엄숙하게 하였다. 벼슬을 미루고 나라를 사양하니 제요가 제순에게 전이하였다. 유는 제순이요 도당은 제요이니 이는 곧 중국의 고대 제왕이다. 불쌍한 백성은 돕고 죄를 지은 백성에게는 벌을 주었다. 주발은 무왕의 이름이고 은탕은 왕의 칭호이다. 좌조는 천하를 통일하여 왕위에 앉은 것이고 문도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다. 밝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길을 공손히 생각한다. 백성을 임금이 사랑하고 양육한다. 위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에 굴복하여 윤과 강도 항복하게 된다. 멀고 가까운 나라에 그 덕망이 퍼져서 귀순케 되며 일체가 된다. 거느리고 왕에게 기순하니 덕을 입어 복종치 않음이 없다. 그 덕이 미치는 곳마다 봉황이 나무 위에서 운다. 흰 망아지도 그 덕에 감화되어서 사람을 따르며 마당의 풀도 뜯어먹게 된다. 그 덕이 사람이나 짐승뿐 아니라 풀과 나무까지에도 미친다. 여러 곳에 그 덕이 고르게 미친다. 이 몸의 털은 사람마다 없는 자가 없다. 4가지 큰 것과 5가지 떳떳함이 있으니 즉 4대는 천지 군부요 5상은 인의 예지신이다. 극양함을 공손히 하여라. 이 몸은 부모의 기르신 은혜 때문이다. 부모가 낳아 길러주신 이 몸을 어찌 감히 헐고 상하게 하랴. 여자는 정절을 굳게 지키고 행실을 단정히 해야 한다. 남자는 재주를 닦고 어진 것을 본받아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허물이 있으니 그것을 알면 곧 고쳐야 한다.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배우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기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단점도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않아야 더욱 발전한다.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진리이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사람의 기량은 깊고도 깊어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쉰 실에 검은 머리 들면 다시 회지 못함을 슬퍼한다. 시전 고향편에 문왕의 덕을 입어서 남국 대부가 정직하게 됨을 칭찬하였다. 행실을 훌륭히 하고 당당히 하면 어진 사람이 된다. 성인의 언행을 유념하며 수양을 쌓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덕으로서 세상 모든 일을 행하면 자연히 이름도 나게 된다.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면 마음도 바르며 또 겉으로도 드러난다. 산골짜기에 소리치면 그것은 그대로 전해진다. 빈 방에서 소리를 내면 울리어서 다 들린다. 재앙은 악을 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복은 착한 일에서 연유하니 착한 일을 하면 경사가 온다. 한자나 되는 구슬이라고 다 법에는 아니다. 한치의 시각을 다투는 것이 귀중하다. 부모 섬기는 효도처럼 임금을 섬겨야 한다. 임금을 대하는 데에는 엄숙함과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부모를 섬김에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 충성은 곧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이다. 깊은 곳에 임하듯 얇은 데를 밟듯이 하라. 일찍 일어나서 추우면 덥게, 더우면 서늘하게 하여라. 난초와도 같이 꽃답다. 즉 군자의 지조를 비유한 말이다. 소나무와 같이 변치 않고 성하다. 즉 군자의 절개를 비유한 말이다. 내가 훌러서 쉬지 않는다. 즉 군자의 행지를 비유한 말이다. 못이 밝아서 빛이 도다. 즉 군자의 마음씨를 비유한 말이다. 행동은 침착하고 조용히 생각하여라. 태도만 침착하게 할 뿐 아니라 말 또한 안정케 하여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 신중히 하여라. 처음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좋아야 한다. 위와 같이 잘 지키면 그것은 번성의 기본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이 길이 전해지리라. 배운 바가 넉넉하면 벼슬길에 오른다. 벼슬을 잡아 정사에 따른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주나라의 소공이 아가위 나무 아래에서 백성을 교화하였다. 소공이 죽자 남국의 백성이 그 덕을 기리어 감당시를 읊었다. 풍류는 그 귀천이 다르다. 즉 천자와 제후, 사대부가 각각 다르다. 예위와 존비의 분별이 있다. 즉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봉우 간에는 차별이 있다.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에서 공경함으로써 화목하게 된다. 지아비가 부르면 지엄이가 따른다. 즉 원만한 가정을 뜻한다. 나이가 차면 밖에 나아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거동해야 한다. 고모와 백부, 숙부들은 모두 친척이다. 조카들도 자기 아이들과 같이 대해야 한다. 형제는 서로 사랑하여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 형제는 부모의 정기를 함께 받았으니 이는 나무의 가지와도 같다. 사귀는 벗은 서로 분에 맞는 사람끼리라야 한다. 열심히 닦고 배워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어진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추근하게 여겨라. 항상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지녀라. 절개, 의리, 청렴과 물러감, 사양함을 지켜야 한다. 엎어지고 자빠져도 이지러지는 것은 아니다. 성품이 고요하면 뜻이 편안하다. 마음이 움직이면 신기도 피곤하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충만하다. 물건을 탐내어 욕심이 많으면 마음도 변한다.
맑은 절절을 굳게 지키면 도리도 국진하다. 벼슬을 얻어 천작을 국진히 하면 인작이 스스로 이루게 된다. 도읍은 왕성의 지위를 화하는 당시의 중국을 가리킨다. 동과 서에는 두 서울이 있다. 즉 동경은 낙양이고 서경은 장안이다. 동경의 북에는 북망산이 있고 낙양의 남에는 낙천이 있다. 위수에 뜨고 경수에 운거했다. 즉 장안의 서북에는 위천과 경수의 두물이 있었다. 궁전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 서린 듯이 정하였다. 전망대는 높아서 올라가면 나는 듯이 놀라게 했다. 화가들이 새와 짐승을 그리고 베끼었다. 신선과 신령의 그림도 채색되었다. 병사 곁에 통고를 열었다. 즉 궁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했다. 갑장이 기둥을 대하였다. 즉 동방사기 갑장을 지어서 임금이 잠시 머무르게 하였다. 자리를 베풀고 덫을 베풀었다. 즉 연회하는 것이다. 비파를 치고 절을 풀었다. 즉 잔치를 베풀었다. 계단을 올라서 물건을 바치었다. 즉 문무백관이 임금께 납피하였다. 겉갈에서 그러니 별인 듯 의심하였다. 즉 관에서 번쩍이는 구슬이 마치 별과도 같았다. 오른쪽에는 광내가 통하였다. 광내는 나라의 비서를 두는 집이다. 왼편에는 승명이 통달하였다. 승명은 사기를 교회라는 집이다. 이미 분과 전을 모았다. 사망의 글은 3번이고 오제의 글은 5존이다. 또한 여러 영웅들도 모았다. 두고와 종래의 글도 비치었다. 두고는 초서를 처음으로 썼고 종래는 예서를 처음으로 썼다. 서골과 육경도 비치었다. 서골은 한나라 영제가 덜벽에서 발견했고 육경은 공자가 발견하였다. 마을 좌우에는 장수와 정승이 벌려 서 있었다. 길에 고관인 삼공, 구경이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여덟거울 민호를 주어서 공신을 봉하였다. 일천 군사를 주어서 그 집을 호위하였다. 높은 관을 쓰고 연을 모시었다. 즉 제후의 예로 대접하였다. 수레를 모는데 갓근이 흔들렸다. 즉 임금의 출행에 제후의 위엄이 있다. 대대로 녹이 사치하고 부하였다. 즉 제후 자손이 셋의 관록을 상존하였다. 수레를 끄는 말은 살이 찌고 멍에는 가벼웠다. 공을 도모함에 무성하고 충실하였다. 비속에 그 이름을 새기오 그 공을 전하였다. 문왕은 반계에서 강태공을 맞고 은왕은 신야에서 이윤을 맞았다. 때를 돕는 아형이다. 아형은 상나라 재상의 칭호이다. 주공이 공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노국을 봉한 후 곡부에 궁전을 세웠다. 단이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으랴. 환공은 바르게 하고 모았다. 즉 초를 물리치고 난을 평정하였다. 약한 나라를 구제하고 기우는 재신을 도왔다. 현인의 한 사람인 기가 한 나라의 해제를 회복시켰다. 부열이 역사함에 무종의 꿈에 감동되어 정승을 삼았다. 준골과 제사가 모여서 빽빽하였다. 선비들이 많아서 나라가 안녕하였다. 진과 초가 다시 패권을 쥐었다. 즉 진문공과 초장왕이 패왕이 되었다. 조와 위는 횡에 권하였다. 즉 육국대의 진나라를 섬기자 함을 횡이라 했다. 길을 빌어서 객국을 멸하였다. 즉
진형공이 우국기를 비로 괴국을 멸하였다. 촌토에 모아 맹세하였다. 즉 진문공이 제후를 촌토에 모아 맹세하고 협천자용 제후했다. 소하는 한고조와 더불어 약법 3장을 종하여 준행하였다. 한비는 진왕을 달래어 형벌을 내리다가 그 형벌로서 죽었다. 백기와 왕조는 진의 장수이고 연파와 이목은 조의 장수였다. 군사 쓰기를 가장 정성되어 하였다. 위엄이 멀리 사막까지도 선양되었다. 명예는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 초상을 기린각에 그렸다. 하오씨가 구주를 분별하였다. 구주는 기연, 청서, 양형, 예웅 등이다. 진시황이 천하 봉건하는 법을 폐하고 일백군을 두었다. 오악은 항산과 태산이 조종이다. 오악은 동태, 소하, 남용, 북항, 중승산이다. 운과 정은 천자를 봉선하고 제사하는 곳이었다. 운종은 태산에 있다. 기러기가 북으로 가는 고로 안문이라 했고 흙의 붉은 고로 자색이라 했다. 계조는 옹주에 있고 적성은 기주에 있다. 곤지는 운남 곤명에 있고 갈석은 부평에 있다. 거야는 태산 동쪽에 있는 광야이고 동정은 호남성에 있는 중국 제1의 호수이다. 광야는 아득히 멀리 섬처럼 줄지어 있다. 큰 바위와 맷뿌리가 묘연하고 아득하다. 나라 다스리는 근본은 농사이다. 즉 중농 정치를 뜻한다. 때를 놓치지 말고 심고 거두는 데에 힘써야 한다. 비로소 남양의 밭에서 농작물을 기른다. 나는 기장과 피를 심는 농사일에 정성을 다하겠다. 곡식이 익으면 새를 내고 새로운 곡식으로 종묘에 제사를 올린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게을리한 자는 출촉했다. 맹자는 그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 자사 문화에서 배웠다. 사원은 그 성격이 매우 강직하였다. 사원은 위나라의 태부였다. 어떤 일이든 한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면 안 된다. 근로하고 겸손하며 삼가고 신칙해야 한다. 소리를 듣고 거동을 살펴 주의해야 한다. 모양과 거동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씨를 분별한다. 착한 일을 하여 자손에게 아름다운 것을 남겨야 한다. 착한 것을 자손에게 줄 것을 힘써야 좋은 가정을 이룬다. 기론과 경계함이 있는지를 염려하여 몸을 살펴라. 총애가 더할수록 교만하지 말고 더욱 국진해야 한다. 총애를 받는다고 욕된 일을 하면 멀지 않아 위태로움과 치욕이 온다. 산간 수풀에 사는 것도 바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나라의 소관과 소수는 기틀을 본 후에 상소하였다. 관의 끈을 풀고 돌아가니 누가 핍박하리요. 퇴직하여 한가로이 살 것을 찾아 세상을 보낸다. 언행은 잠잠하고도 고요하게 해야 한다. 옛 일을 찾아 위논하려면 고인을 찾아 토론해야 한다. 세상 일을 잊고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논인다. 기쁜 일은 아리고 더러움은 보내어라. 슬픈 것은 보내고 즐거움은 부른다. 개천의 연꽃도 아름다우니 향기 또한 잡아볼 만하다. 동산의 푸른 땅속의 양분으로 가지가 뻗고 자란다. 비파나무는 철이 늦어도 그 빛이 푸르다. 오동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먼저 마른다. 가을이 오면 오동뿐만 아니라 고목의 뿌리도 시들어 마른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펄펄 날리며 떨어진다. 고노는 큰 고기이므로 홀로 헤엄쳐서 논다.
고노가 봉쇄로 화하여 구촌에 이른다. 즉 사람의 운수를 뜻한다. 한나라의 왕총은 독서를 즐겨서 시장에서도 책을 보았다. 글을 한번 읽으면 주머니나 상자 속에 둠과 같이 잊지를 않았다. 군자는 가볍게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벽에도 귀가 있는 듯이 경솔히 말하는 것을 조심하여라. 반찬을 갖추고서 밥을 먹어라. 훌륭한 음식이 아닐지라도 입에 맞으면 배를 채워라. 배가 부를 때에는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맛을 모른다. 배가 고플 때에는 교와 제강이라도 맛이 있다. 치는 동성지친이고 척은 이성지친이며 옛 친구이다. 늙은이와 젊은이의 식사는 다르다. 여자는 집안에서 길쌈을 짜며 어른을 모신다. 유방에 모시고 수건을 받도록 시종을 둔다. 깃부채는 둥글고도 깨끗하다. 은 촛대에 촛불은 빛나서 휴양하다. 낮에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일찍 잔다. 푸른 대순과 코끼리 상이다. 즉 한가로운 사람의 침상을 뜻한다. 고문고를 타며 술과 노래로서 잔치를 한다. 작고 큰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즐긴다. 손을 들고 발을 구르며 춤을 춘다. 이와 같이 마음 편안히 즐기고 살면 단란한 가정이다. 적실 즉 장남은 후에 계승하여 대를 잇는다. 제사를 지내되 겨울 제사는 중이라 하고 가을 제사는 상이라 한다. 이 말을 조하려 조상님께 2번 절한다. 송구스럽고도 공황하니 두려움이 지극하다. 글과 편지는 간략해야 한다. 편지의 회답은 잘 알 수 있게 자세하게 써야 한다. 몸에 때가 끼면 목욕할 생각을 하여라. 날이 더우면 서늘하기를 바라게 된다. 나귀와 너새와 송아지 즉 가축을 뜻한다. 띠고 너는 가축을 뜻한다. 역적과 도둑은 배워서 물리쳐야 한다. 배반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잡아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한나라의 요포는 활을 잘 쏘았고 의료는 탄지를 잘 던지었다. 위나라의 해강은 검은 거를 잘 탔고 완적은 휘파람을 잘 불었다. 진나라의 복념은 터키 털러서 붓을 만들었고 후안의 체류는 종이를 만들었다. 위나라의 마고는 지남거를 만들었고 전국 시대의 인공자는 낚시를 만들었다. 위의 8사람은 재주를 다하여 어지러움을 풀고 풍속을 이롭게 하였다. 그 모두가 아름다우면서도 묘한 재주였다. 오나라의 모타라는 여자와 월나라의 서시라는 여자는 둘 다 종숙하고 아름다웠다. 웃는 모습 또한 곱고도 아름다웠다. 세월이 화살과도 같이 빠름을 뜻한다. 태양빛과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어 만물의 혜택을 준다. 선기는 천기를 버는 기구인데 높이 달려서 도는 것이다. 달이 거리와 같이 돌며 천지를 비치는 것을 말한다. 불타는 나무와 같이 정열로서 수양하면 복을 얻는다. 영구히 편안하고 기람이 높게 된다. 걸음걸이가 바르고 얼굴도 바르니 위의가 엄숙하다. 항상 남묘에 있듯이 머리를 숙여 우러러라. 허리띠를 단정케 함으로써 씩씩함을 자랑한다. 같은 장소를 배회하며 두루 살펴본다. 배운 것은 고루하고 들은 것은 적다. 작고도 어리석어서 목매함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다. 어조는 한문의 조사, 즉 다음 글자를 이른다. 언제 호야는 즉 어조사이다.